언론사 합격을 꿈꾸는 모든 이들을 위한 팟캐스트 언시의 법칙. 안녕하세요. 세명대학교 저널리즘 스쿨 대학원 1학년 방글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언론사 입사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아낌없이 전해드립니다. 현직 언론인의 청기누설, 합격을 부르는 인터뷰. 이번 편은 중앙일보 류정아 기자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중앙일보에서 일하시는 중앙선데이라고요? 저는 중앙일보로 입사를 해가지고 네. 중앙선데이에 이제 올해 2월부터 와 있어요. 좀 더 편하다면서요? 요즘 페이스북 보니까 막 노로 댕기는 사진 막 올라와가지고 옛날만큼 다르다. 그렇죠. 아무래도 좀 원래 중앙일보 있을 때는 정치부에 있어가지고 또 대선이고 하니까 바빠서 거의 주 6일 거의 하고 주 7일 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 어쨌든 주 5일은 꼬박꼬박 하니까 이제 뭐 어쨌든 노동 강도로 보면은 좀 편해진 면이 있고. 그렇죠. 2011년 9월인가 들어가셨나요? 그렇죠. 2011년 9월. 그러면은 1년 반 이후에 자유인이 되셨네요, 그죠? 근데 자유인이 된 건 아니고 근데 썬데이도 그러니까 모든 주간지 기자들이 그렇듯이 썬데이에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기사에 더 깊이 있게 써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일간지에서 안 쓰는 아이템을 써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 기자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배우는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일하는 시간은 적지만 그렇게 막 편하고 막 그렇진 않아요. 그래도 주 5일 하는 게 엄청난 거죠. 그럴 수도 그렇죠? 있죠. 네. 저희가 항상 선물을 준비합니다. 네. 또 선물 하나 준비했네요. 좋네요. 네. 좋아하실지 너무 기대하시죠? 진짜요? 이것도 좋아하실지 모르겠네. 이게 뭐야? 이게 이 사진 나가는 거예요? 네? 아니 사진 별로였어요. 이 사진 되게 진짜 추억 돋네요, 진짜. 네. 저희가 원래 기사를 스크립 해드리는데 너무 많더라고요. 저번에 박소희 기자가 500페이지였는데 이틀 밤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기사라고. 감사해요. 네, 그거 말고 약간 파이터처럼 나온 거 있던데 그거는 싫어할까. 이거 약간 설정샷이었어 원래. 네, 이거 도서관에서 책 빌려가지고 애들이 이제 언니 왜 이렇게 책 이렇게 많이 읽는 척해 이렇게 해서 찍어줄래 이렇게 해서 지금 설정샷이었어. 고맙네요. 참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네. 분위기가 너무 있어가지고 어차피 자기 사진이니까 네네. 약간 뭐 얼굴 좀 안 나오더라도 내랑 거 아니까. 또 얼굴이 좀 안 나와서 분위기가. 예. 아무래도 저희 프로그래밍 만큼 그 중앙일보 채용이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들을 텐데. 네. 근데 JTBC로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중앙일보 JTBC를 같이 뽑았어요. 맞다. 네, 그래가지고 통합으로 뽑았죠. 그래서 이제 신문을 일지망에 쓴 애들도 있고 방송을 이제 일지망에 쓴 애들도 있는데 이런 애들을 다 이렇게 뽑아가지고 지금 현재는 이제 신문에 15명, 방송에 12명이 있어요. 그래서 뭐 자기 지망과 다르게 간 친구들도 있죠. 저희 그러면 방송 기자하고 신문 기자로 직군을 나눌 때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일단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 실무 평가를 할 때 방송 기사도 쓰고 신문 기사도 썼어요. 그래서 그거 점수 따라간 것 같은데. 그러니까 1차적으로. 네. 그래서 그러니까 신문 기사를 되게 잘 쓴 사람들을 신문에 배치하고 방송 기사를 잘 쓴 사람들을 약간 방송에 배치하고. 근데 기본적으로 그 지망이 많이 배려가 돼서 거의 비슷한데 이제 몇 명 이제 뭐 지망과 다르게 배치된 사람들이 있는데 전형 과정에서 이제 그걸 보고 배치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심사위원들이 이제 뭐 신문 기자를 되게 오래 한 사람들이거나 뭐 방송 뭐 PD나 뭐 기자를 오래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얘는 방송에 맞겠다, 얘는 신문에 맞겠다 이런 거를 고려해가지고 이제 뽑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합격하고 나서 이제 또 물어봤죠. 이제 이렇게 너 신문 지망했는데 방송 보낼 건데 너 회사 그만둘 거냐 뭐 이런 거 물어보아주고 배치를 했었고. 네, 근데 거기서 누가 그러면 그렇게 그만두겠다 이렇게 아무도 한 사람 없는데 근데 어쨌든 그렇게 저희는 지금 신방 지금 그
교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신문이 15명, 방송이 12명인데 4조로 4명, 3명씩 나눠가지고 6개월씩 지금 바꿔서 돌리고 있어요. 네. 지금까지 계속?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2팀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올해 상반기 이렇게 2팀이 지금 왔다 갔다 했고 나머지 2팀이 이제 방송 신방 교류를 할 게 남은 거죠. 그럼 계속 이제 멀티플레이어로 키울 요랑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회사에. 이번에는 근데 8주간의 예비 기자 수습 과정이 있었거든요. 유정아 기자님 시절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네, 저희는 그러니까 저희는 서류 전형이 없었어요. 톡투로 골랐어요. 톡투로 거르고 그 다음에 필기 보고 그 다음에 면접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실무 평가를 가서 이제 신문 방송 기사를 따로 쓰고 그 다음에 최종 면접하고 요렇게였는데 이번에는 그 8주 과정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팟캐스트를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인사팀 관계자를 만나서 취재를 또 했습니다. 갑시다. 대단한 건 아니고요. 대단합니다. 한번 또 가보시죠. 아니 근데 어쨌든 8주 동안 그러니까 기자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기자 한다고 하면은 막 되게 환상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사실 생각보다 더 어렵고 그렇죠. 어려운 게 막 몸이 힘든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막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되게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사실 그만두는 사람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한다고 굉장히 하더라고요. 고상하게 글 쓰는 줄 알죠, 그죠? 예, 고상하게 글 쓰고 뭐 막 무슨 막 현장 달려가서 뭐 막 이런 게 단 줄 아는데 사실은 되게 뭐 이렇게 많이 기다려야 되는 시간도 많을 수도 있고. 멋지게. 예, 그쵸. 그리고 막 생각했던 것처럼 유명인이 말을 잘 안 해주기도 하고. 예. 그리고 뭐 흔히들 뭐 많이 하는 얘기인데 수습대 가면은 경찰서 안에 들어가는 것도 어렵기도 하거든요. 예. 경찰서 안에 들어가는 경찰들이 문을 안 열어줘요. 이를테면. 왜요? 그러니까 자기도 수사하고 바쁜데 그러니까 와서 이것저것 물어보면 귀찮잖아요. 그리고 요즘 기자가 되게 많으니까 너무 자기들 그 업무 하는데 힘들대요. 약간 공기 잡는 건가 신입인 줄 알고?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게 복합적으로 돼서 막 아무튼 술도 되게 많이 먹고 술은 뭐 워낙 많이 먹는 건 유명한 거 아닙니까? 그거 먹으려고 또 준비한 사람도 있을 텐데. 네. 본인 얘기 하시는 거죠 지금. 네. 그런 거 같더라. 그래서 아무튼 8주는 그래서 그런 거를 걸으려고 하는 거고 아무튼 그 일주일 동안 그거 하고 나서 그 8주 동안 하는 건지 수습처럼 이렇게 거의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러니까 거의 특별히 뭐 하자가 특별히 뭐 되게 문제가 되겠다거나 그런 게 없으면 그냥 다 뽑고 그러니까 그 지원자 입장에서도 이게 회사가 나랑 맞는지 기자가 나랑 맞는지 그러니까 그런 걸 쌍방에서 체크를 하기 위한 기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떨어뜨리기 위한 과정은 아니다. 약간 이혼 숙려 기간 느낌이죠. 네. 이혼 숙려 기간은 이혼을 할 가능성이 나가는 건데 이거는 거의 뭐 그렇진 않다고 보면 돼요. 일단 무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좀 같이 이제 챙기려고 하는 건데 이제 그런 조정 기간을 둔다. 근성을 보는 거네요, 그러면. 그쵸. 그 이번에 또 채용에서 근성을 되게 많이 내가 얘기했잖아. 하더라고요. 근성이야. 근성도 보고 혹시 조직에 잘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보지 않을까요? 네, 그런 거 포함해서 그런 것도 포함해서 근성이죠. 왜냐하면 조직이 다 좋을 순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 맞춰가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잘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니까. 그러면 제 생각은 원래 뽑으려는 인원보다 좀 더 뽑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일단 필터링 되는 애들 있을 거라는 예상하에. 그래서 플러스 알파를 한다고 했는데 그 인재들이 오는 걸 봐서 이제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정은 아니에요. 그 수가. 그럼 대략적인 총 인원 같은 거 어떻게? 대략적으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좀 궁금한데. 땡땡명? 땡명인데 플러스 알파에서 땡땡명이 될 수도 있다고 들었어요. 무서운 말이네. 혹시 그 본인께서 들어가셨을 때는 몇 명이었어요? 저희는 많이 들어왔어. 저희는 되게 많이 뽑았어요. 그때 첫 해였죠, 그죠? 저희는 기자를 그때 당시에 아무튼 30명 뽑았어요. 뽑았고 이제 그랬고 PD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동기 전부 다 해서 60명이었어요. PD, 아나운서, 경영직 뭐 다 해가지고 기자 60명이요? 네, 60명이었어요. 그때 저도 지원하려고 했거든요. 왜냐면 그 당시에 톡투만 한다 해가지고 그때 했는데 톡투에서 떨어졌구나. 아니 그게 안 지원 안 했어요. 왜냐면 톡투에 대한 그 당시에는 좀 이렇게 아직 시작하는 단계가 좀 아니었기 때문에 톡투는 어떻게 하셨어요?
톡투에 대한 뭐 방어할 수 있는 그게 있었습니까? 그래서 톡투가 어떻게 보는 건지 몰라서 저기 뭐지? PSAT 이런 거? 네, 그런 거 좀 봐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그전에는 뭐 대기업 입사나 뭐 이런 걸 전 준비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뭐 준비하셨습니까? 그 전에는 사실은 좀 많이 놀았고 PD를 원래 좀 하고 싶었어요. 같은 또 DNA네요. 네, PD를 하고 싶었는데 그때 좀 아무튼 방송사 상황도 너무 안 좋고 또 내가 시험 잘 못 보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기자를 하기로 결심을 했죠. 근데 아무튼 그런 거 톡트는 약간 어쨌든 그런 유형이 있는 거기 때문에 데뷔 전혀 본 사람이 없으면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트 느낌인가요? 제가 사트를 본 적도 없어가지고 PSAT 사트 뭐 그런 거랑 다 비슷비슷한 유형이라고 하더라고요. IQ 테스트인가? IQ 테스트는 아니고 공부하면 커버는 가능한데 그죠? 예,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그럼 혹시 논술이나 작문은 어떻게 쓰셨어요? 논술이나 작문은 그냥 많이 쓰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많이 쓴다. 그리고 PD에서 기자로 전향한 지 몇 년 만에 붙은 겁니까? PD를 한 1년 정도 준비했었고 1년은 아니고 한 몇 달 준비했었고 기자를 준비하고 나서 이 전에 직장 다닌 것까지 하면 한 1년 반 정도? 전에 직장도 있었잖아요. 전에 직장에서 그러니까 그때도 기자였는데 작은 곳에 기자였는데 거기 준비할 때까지 세명대 저널리즘 스쿨에 제가 이제 기자를 준비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좀 체계적으로 좀 공부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거기 학교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공부하고 한 1년 반 정도 있다가 했고 그 세명대 저널리즘 스쿨에서 이제 글쓰기 같은 거 다 아시잖아요. 다니시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많이 봐주시니까 그런 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도움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그러니까 왜냐면 글을 막 너무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보통 스터디하는 친구들은 막 일주일에 뭐 한 편, 뭐 두 편, 세 편씩 이렇게 쓰는데 사실 저널리즘 스쿨에서 막 일주일에 두세 편씩 글을 쓰진 않거든요. 우리가 이런 짓거리 하는 것도 좀 그래서 당시에는 글을 더 많이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랬는데 나중에 돌이켜 보면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글 봐주시는 게 되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끼리 글을 쓰면은 막 그냥 우리가 좀 자기 개인적인 상태에 따라 다르고 얘 그 사람에 대한 호호도 다르고 얘 글 잘 쓰는 것 같은데 이런 자기들끼리 그렇죠. 약간 이런 분위기가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뭔가 뭐라고 꼬집어 말하기는 그런데 뭔가 기자나 PD의 글쓰기라는 방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약간 뭔가 감을 익히는 차원에서 뭐 이렇게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약간 저번 첫 회 박소희 기자가 뭐 현장 글쓰기 뭐 이런 식의 어떤 뭐 아니면 그 안에서 뭐 구성, 뭐 디테일, 뭐 문장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 보셨어요 혹시? 아니요, 보지 못했어요. 그걸 안 봤어요? 조금 앞에 보다가 지겨워서? 아니 시간이 없었어요. 굉장히 실망스럽네요. 죄송하네요. 그럼 본인만의 뭐 글쓰기 요령, 비법 이런 것들 좀 저는 나는 이렇게 썼다. 근데 내가 사실 그래서 소희처럼 얘기를 잘 해줘야 되는데 그건 우리 경쟁심리로 하는 거 아니죠? 아니 그게 아니라 경쟁심리가 아니라 다양한 사람의 스타일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저는 전공이 국문과예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뭐라 그러지? 감성이 더 예민하다. 아니요. 사람들이 글을 잘 쓸 거라고 착각하는 게 있고 있는데 그런 약간 불안감. 네, 근데 사실 저는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글을 잘 쓴 사람 보면 좋고 좋은 글 보는 걸 좋아하는데 막 글을 막 저만의 요령이 있다거나 막 이런 거는 없어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사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글을 되게 잘 쓰면 시험에 붙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실제 글을 진짜 잘 쓰면 시험에 붙어요. 그렇죠. 시험에 글을 진짜 잘 쓰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시험에 붙는 사람들은 글을 진짜 잘 써서가 아니라 그 언론사에서 요구하는 바, 뭐 예를 들면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고 일관성 있고 논리적이고 명쾌하게 쓰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막 되게 막 저는 약간 이제 어쨌든 문학 전공했으니까 문서 약간 막 그 예술에 대한 이런 뭐랄까 애정 이런 게 있어서 그러니까 글을 잘 쓰는 거는 거의 뭐
접신하는 과정이라고 그렇지. 약간 생각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건 약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언론사 시험에서는. 여기 약간 이런 그런 게 있어. 약간 느낌이 왔어. 약간 외모를 딱 보니까 그죠? 지금 딱 느낌이 왔어. 아닌데. 문청인가요? 문청. 아니에요. 제 동기 중에도 문청 있어요. 네, 글 잘 쓰는데 약간 언론사 시험에 합격했을 때 출제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왜 뭘 물어보려고 하는지 그리고 사실 출제 의도만큼 중요한 거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그 출제 의도에 조금 비껴나더라도 말하고 싶은 게 되게 명확하고 그게 일관되고 논리적이고 그래서 그냥 휘리릭 읽었을 때 사실 제가 심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글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글 봤을 때 이렇게 한 번에 쫙 읽었는데 얘는 이 말을 하려고 하는구나 괜찮은데 이런 느낌이면 이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합격 뭐 이렇게 꺼내? 그러니까 그렇게 글을 쓰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그 말은 본인이 약간 이번에 시험을 출제로 되게 비슷하게 엇나가게 쓴 것 같은데 붙었던 경험이 있는 건가요? 무슨 근거에 그런 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요. 약간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조중동, 뭐 한계를 경향, 논조가 있고 하니까 예를 들면 그런 고정관념이 되게 있는데 실제로 그런 차이가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런 고정관념에 많이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중앙일보의 논조가 이건데 내가 글을 쓰다 보니까 이거랑 반대되는 거를 했어. 이렇게 됐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 거? 오케이.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장문은 어떻게 쓰셨어요? 그래서 이제 장문도 그런데 이제 제가 시험 봤을 때는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그림을 거꾸로 주고 장문을 하라는 거였는데 사실은 이제 누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거꾸로 된 걸 잘 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이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방에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꾸로 된 거에 맞춰서 이제 그거를 중심에 뒀고 이제 글감이나 뭐 이런 거를 찾아서 이제 썼었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쓴 것들을 보면 거기 이제 시험 끝나고 나와서 시험 친 친구들을 봐도 그렇고 붙은 친구들을 봐도 그렇고 같은 주제로 쓴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을 보고 거꾸로 해놨는데 그걸 가지고 뭐 출제 의도가 물론 있겠지만 뭐 어떤 하는 방향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좀 잘 전개를 했는지 그런 게 더 이제 중요한 거라는 거죠. 본인께서는 어떤 글을 썼는지 글 살짝 저는 사실 저도 그거를 이제 선배들의 이야기에 쓰려고 막 생각을 해봤는데 잘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다 그런 식으로 다 딜리트 하더라고. 희한해. 다 지워져. 아무튼 그렇게 막 잘 쓰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대충 기억나는 거는 그러니까 개요 단계에서 약간 무슨 인간 중심의 세계관과 무슨 자연 중심의 세계관 뭐 이런 거를 막 생각하면서 이거를 뭐 뒤집어서 뭐 막 이런 생각을 막 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글을 어떻게 썼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논술을 좀 잘 근데 뭐 느낌이에요? 얘기 들어본 어떻게 썼는지 들어보면 막 그 보티첼리 비너스가 옷을 벗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여자 다리에 초점을 맞춰서 썼다는, 뭐 그런 걸 썼다는 친구도 있고, 뭐 그다음에 뭐 조개 위에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뭐 그런 거에 맞춰서 썼다는 애들도 있고, 뭐 아예 그림 얘기를 안 썼다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붙은 친구들이랑 같이 해보니까. 그래서 역시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한번 던져보고 이제 그 글의 흐름이나 이런 느낌을 보는 거 같아요. 그런 걸 보면은 다른 언론사보다는 중앙일보는 조금 글을 잘 쓰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본인이 글을 잘 쓴다 이 말인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장문이 사실은 그러니까 다른 언론사에는 거의 논술 같은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필력을 많이 본다. 그렇죠. 필력을 많이. 그리고 또 물어봤더니 필력을 많이 본대요. 자기소개서도 필력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류 전형에서 그 이름이랑 뭐 출신 학교랑 이런 거 다 가리고 블라인드로 해가지고 자기소개서를 보고 이제 평가를 하는데 그거 평가를 할 때 필력을 본대요. 문장력이나 이런 것들을. 그럼 그런 게 어떻게 중앙일보의 그런 기사 뭐
쓰는 방향이나 편집 방향이나 그런 거하고 좀 부합되는 면이 있어요? 기자의 필력. 일반적으로 기자가 그렇게 막 왜뭐 필요해 시험 보여. 칠 때 많이 몰려오니까 걸러내야 되니까 그런 거지. 걸러내려고? 기사랑 그런 거 관련이 있나? 그런가? 그래서 가서 배우면 안 돼요? 근데 뭐지? 그 확실히 글 잘 쓰는 기자가 쓰는 그렇지. 기사는 좀 달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면 똑같은 상황을 놓고 각 언론사에서 다 쓰잖아요. 근데 조금씩 다르거든요. 확실히 글 잘 쓴 사람 잘 쓰더라고요. 저는 그런 종류는 아닌데. 그럼 논술 쓰실 때 뭐 글쓰기 노하우 같은 게 있으시면 살짝 알려주시면. 중요한 건 신문을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뭐 소설을 쓰거나 시를 쓰거나 이런 정말 예술적인 그런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어쨌든 기사라는 일종의 실용문을 쓰는 거기 때문에 진짜 기사 하나하나 쓰는 거를 기자들이 진짜 되게 열심히 공들여서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타일을 A부터 Z까지 보고 이제 많이 읽고 뭐 때로는 뭐 따라 써보기도 하고 이런 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너무 어디에서도 본 것 같은 글이 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글쓰기를 익힐 때는 신문을 많이 읽는 게 무조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논술이나 장문에도 좀 연결되는 면이 있나요? 네네. 아. 논술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면 기승전결이나 이런 거를 배우고 또 신문에서만 쓰는 용어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도 표현하는 양식이나 뭐 이렇게 글쓰기 순서 같은 게 달라요. 근데 이 심사위원들은 다 기자고 예를 들면 신문이면 신문 기자고 이 사람들이 신문을 수십 년 동안 써온 사람들이니까 여기에 익숙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익숙한 형식 속에서 좀 특별한 어떤 내용들, 뭐 콘텐츠가 있는 글을 원하니까 이런 신문에 있는 그런 기본적인 글을 익히는 게 기본이죠. 근데 저희가 시험을 봤을 때도 그렇고 신문을 보면 너무 작정하고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또 대충 보면은 진짜 뭐 스르륵 보니까 그냥 넘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신문을 많이 읽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다 보셨어요 신문 일간지를? 골라서 보셨어요? 일간지를 저는 이제 볼 때 한 2개씩 봤던 것 같아요. 2개씩? 예. 하루에 2개씩? 예. 그래서 뭐 한 신문을 오래 보는 것도 좀 중요하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논조나 이 어떤 흐름 같은 거 시각 같은 걸 좀 배울 수 있으니까 근데 또 지금의 언론의 현실이 약간 뭐 한 신문 보면 조금 뭐 편향될 수도 있다 이런 게 있다고 치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바이어스를 없앨 수 있도록 이제 그 신문 한 2개 정도를 바이어스, 편견, 편향성 이런 것도 지금 계속 하시죠. 네, 좀 그런 편견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한 2개 정도를 지속적으로 읽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학교에 재학하실 때 스터디를 따로 하셨어요? 네,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스터디를 했었죠. 네. 밖에서는 안 하시고? 그러니까 그 2학년 때는 했어요. 2학년 때는 수업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래서 2학년 때는 이제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했었고, 서울에서도 했고. 1학년 때는 근데 그 제천에 거의 있으니까 제천에 이제 같이 있는 친구들이랑 했죠. 근데 잘 안 돼요. 왜냐면 수업이 너무 빡세고 또 저녁에 모여서 스터디를 한다는 게 좀 유혹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잘 안 돼요. 근데 아무튼 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정기적으로 글을 좀 썼던 것 같아요. 그 장문에 아까 장문 얘기를 제가 뭐 질문 못 드렸는데 장문에서 항상 흐름에 가다가 사회 문제를 끼워 넣는 어떤 그 전형적인 포맷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 읽고 근데 저는 오히려 약간 사회 문제 저는 관심 좀 많은 편이어서 너무 넣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거는 자기 스타일을 찾으면 되는 문제인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기자 장문인데 전혀 상관없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문제의식이나 관점 같은 게 들어있어야 되는데 논술처럼 쓰면은 좀 글의 재미가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근데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저희 동기 중에는 비너스의 탄생 보고 여자 다리로 글 쓰는 애도 있었고 애초에 그걸 딱 페티시즘으로 다 미룬 거예요? 네. 그 정확하게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런 내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뭐 합격을 한 글이니까 그거 되게 칭찬받았던 글이었어요. 그 글이. 그래서 그러니까 회사마다 조금 원하는 게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장문에서는 뭐 요약하자면 사회적인 얘기가 전혀 안 나올 수는 없겠지만
너무 많이 나오는 건 좋지 않다. 본인이 너무 막 어떠해야 된다 이런 약간 틀 같은 거 그런 거는 조금 유연하게 가져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 상관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관왕 아니고 여기 시험 봤을 때 이제 다른 대학도 붙었었는데 이제 여기에 왔죠. 근데 약간 운칠기삼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약간 운때가 맞았던 것 같아요. 우리한테도 운때가 언제 그 느낌이 옵니까? 운이 왔다고. 그분이 오셨어요. 그게 그 느낌이 잘될 것 오죠. 같다. 느낌이 오죠. 합격 통지서를 받으면 느낌이 와요. 그 전까진 안 와요. 그 전까진 느낌이 안 오는 것 같아. 그러면 기자 전에 뭐 그냥 계속 기자를 계속 생각하신 거예요? 딴 거 생각 안 하시고 PD 기자밖에 생각 안 하시는 케이스인가요? 저는 사실 학교날 때는 네. 막 어떤 직업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별로 안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졸업을 하고 직업을 그래서 고르는데도 되게 좀 오래 걸렸고 직업을 그 시험에 붙어서 직업을 얻는데도 좀 오래 걸렸어요. 그럼 기자를 준비하시면서 좀 2년, 3년 동안 준비하셨으니까 개인적으로 뭐 슬럼프도 있었을 거고 그런 힘든 시간이 나름 계셨을 것 같은데 그런 거 극복 노하우, 스트레스 이렇게 풀어. 이게 언시의 법칙을 드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친구들을 많이 만났고 술 많이 먹었어요. 아, 친구 많이 만나고. 우리 그냥 그대로 하면 돼. 네. 아.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좀 늦어졌죠. 네. 또 비수를 꽂으시네. 아 그리고 뭐지? 좀 막 뭐 책 같은 거 많이 읽고, 그러니까 당장 글 안 써지거나 뭐 이렇게 할 때는 그냥 약간 시험이랑 약간 상관없이 그냥 읽고 싶은 책 읽고, 그다음에 뭐 여행도 갔었고 그랬어요. 그러면 뭐 이거 우리가 그냥 하다 보니까 얘기는 오는 거니까 뭐 토익 이런 것도 얘기할까요 그냥? 상관없어요? 그 당시에 토익 몇 점이었어요? 토익이 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제가 회사를 다니다가 옮긴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900점이 안 됐어요 저는. 850 넘고? 850 넘죠. 그러면 학점은? 학점이 낮아요. 아, 학점 낮아요. 너무 놀아가지고? 네. 아니, 놀아는 건 아니고 진짜 학교 다닐 때 사실 학생회 활동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학업에 신경 쓰는 스타일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학점이 되게 낮고 제가 되게 그러니까 최종 면접에서도 이 질문을 받았었어요. 학점이 왜 이렇게 낮냐고 질문을 받았었죠. 그러니까 뭔가 그때 제가 시험 볼 때는 면접 질문이 거의 시사 질문이고 특별히 뭐 이렇게 네거티브한 질문이 없었는데 학점 질문은 받았던 것 같아요.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 추가 얘기하면 되죠 뭐. 그때 사실 이 답을 듣고 왜 뽑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대학 생활의 낭만은 그런 거 아니겠냐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더니 제 동생이 누나 다시 시험 준비해야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뭐 됐어요. 다행히. 제 학점은 사실 3점이 안 돼요. 예상하고 오셨습니다. 네. 저희 카드라 통신인데 이게 중앙일보가 수습 기자의 경우 경찰서를 돌지 않는다. 아 그렇지 않아요. 아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뭐 다른 언론사는 경찰서를 좀 더 많이 돌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도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때는 6주를 돌았나? 6주? 되게 짧게 도는 6주인지 8주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기억이 안 나지. 아무튼 6주 정도 돌았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데는 이제 수습이 보통 6개월이니까 6개월 꼬박 하는 데도 있고 5개월 하는 데도 있고 3개월 하는 데도 있는데 거의 뭐 5개월, 6개월씩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6주 돌아서 짧게 했죠. 그러면 그 경찰서는 5, 6주만 돌고 나머지는 뭐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예, 부서별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교육을 받았어요. 어떤 부서에서 어떤 일 하는지 이런 거. 다른 신문사보다 마음에 드세요? 뭐 안 가봤겠지만 모르시네요. 뭐 자긍심이 있습니까? 네, 저는 왔는데 되게 일단
사람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하는 거에 여러 이 공간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데 여러 기준이 있겠지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좋으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왔는데 운이 좋으시네 진짜. 네, 왔는데 진짜 운 좋게 좋은 선배들을 많이 만나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점이 되게 좋은 것 같고 네, 그렇네요. 따로 뭐 중앙일보에서 말하는 인재상 이런 건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일단 아무튼 이번에는 근성 있는 사람 많이 뽑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성 있고 이제 근성이 아까 얘기한 이렇게 막 뭐라고 했지? 이렇게 인내심이 있는 거에 더해서 악으로 깡으로 도끼. 그런 건데 잘 모르겠어. 너무 깡이 있는 사람 많잖아 같기도 하고 그건 잘 모르겠는데 넉살. 뭐지? 나 같은 사람인가? 너무 나가시고 얼마에 봤는데 또 제가 좀 상스럽게 해드렸네. 뭐지? 아무튼 근성이 그러니까 뭐지? 어쨌든 이거 여기서 진짜 내가 한번 잘 해보겠다 이런 결심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열정 그런 열정. 너무 진부한 말인데 좀 진부한 말이긴 하지만 그러면 근성은 근성이라 치고 궁금한 게 기자의 적합한 성격을 좀 제가 물어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자를 하면 좀 독하고 누구 앞에서는 당당할 줄 알아야 되고 당당할 줄 알아야 되고 이렇게 좀 활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에 반해서 좀 내성적이고 좀 낯가림이 심하고 남들 앞에서 이렇게 말 같은 거 잘 못하고 그런 성격의 사람들. 정원 씨는 약간 내성적인 스타일이죠? 예. 상관없어요. 굉장히 걱정이 돼요 제가. 네. 왜냐면 약간 저는 성격이 되게 약간 밝고 막 이렇게 외향적인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꼭 그런 사람, 저는 좀 이게 나의 단점인데 그런 사람 좀 약간 덜렁대거든요. 외향적인 사람들이. 그래서 근데 기자는 되게 정말 꼼꼼하고, 예를 들어서 숫자 하나만 틀려도 오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진짜 많기 때문에 꼭 뭐 성격이 막 활발하고 뭐 술 잘 먹고 잘 놀고 이런 사람들이 기자를 잘하는 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쨌든 사람 만나는 직업이니까 좀 편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또 가지고 있는 다른 면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이 일이 얼마만큼 하고 싶고 여기서 내가 해야겠다, 그러니까 사명감?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고, 이건 좀 재밌었는데, 저희가 기자가 30명이 처음에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15명이었거든요, 신문방송이.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연수를 가가지고 무슨 적성검사 이런 걸 해요. 적성검사를 했는데, 방송 기자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뭔가 외향적이고 약간 남들을 뭔가 이렇게 엔터테인먼트적인 성향이 강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뭔가 지배형? 이렇게 권위주의가 아니라 어디서 가면 자기가 이렇게 리더가 되려고 하고 총무형입니다. 카리스마형, 오락부장. 오락부장 스타일. 그런 뭔가 유형이 많이 나왔고, 신문 기자들은 다 내성적인 성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되게 좀 침착하고 내향적이고 차분하고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신문 기자 중엔 많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저는 좀 그게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기자 하면은 막 그렇게 막 활발하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구나. 그리고 뭐 동기들 중에서도 뭐 물론 막 사람들이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놀 때 놀고 이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꼭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으니까 어떤 특별한 인간형이 유리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 중앙일보가 타 언론사와 좀 차별화된 부분이 있으면 내부인으로서 어떤 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데를 경험 안 해봐서. 아니, 신문의 특징이요. 신문. 예. 신문 지면의 특징. 그 제가 자기소개서 쓰는 친구들이 막 그런 거 물어봐가지고 해봤는데 뭐 다들 알다시피 기획이 많고. 네. 기획, 휴마트. 휴마트.
뭐라 말하겠었는데 아무튼 기획 기사가 많고 그런 걸 좀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경찰서를 많이 안 가는 이유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서에서는 사건 되게 조그마한 기사도 이제 사건 기사도 막 챙기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저희는 약간 그런 거는 다 인터넷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보 경쟁을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좀 더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고 파급력 있는 그런 기사들을 쓰는데 좀 주력하고 더 그런 기사들을 좀 더 집중해서 이렇게 좀 크게 보도하고 이런 거에 좀 중점을 많이 두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획 기사도 좀 많은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가 어떻게 굴러가느냐 이런 트렌드에도 좀 더 저는 다른 언론사들보다 좀 더 민감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감각이 있는 거네요. 네,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가만 보면은 중앙일보에서 대중적으로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약간 트렌디한 아이템을 좀 많이 다루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박근혜의 패션이라든지 미셸 오바마의 패션이라든지 그렇지. 뭐 이런 홍루이안 것들. 이건 뭐야? 몰라. 근데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걸 많이 다루는데 실제로 근데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패션을 이제 많은 언론에서 다뤘거든요. 근데 진짜? 그래요? 거의 대부분의 신문이 다 다뤘어요. 근데 이제 중앙일보가 패션을 많이 다뤘네 이렇게 한 거는 이제 그 기사가 특별히 더 좋았을 수도 있고 또 눈에 띄었을 수도 있고 뭔가 중앙일보의 이미지와 결합돼서 약간 그 기사가 기억에 남는 것 같은데 사실 그 기사는 다 많이 썼어요. 네, 트렌디한 걸 좋아하는 건 맞는 것 같고 몇 번을 봤거든요 이 기사를. 굉장히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패션 전문 기자였나? 그 기사 쓴 선배한테 전해드릴게요. 일단 기자로서 입사를 하셨는데 여기자로서 조직 내에서 어떤 유리천장 같은 그런 어떤 한계 같은 게 보이시는지.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일단 제가 정치부에 이제 있었잖아요. 네. 정치부에서 이제 다른 되게 회사가 많잖아요.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제 기수 또래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자가 절대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말진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말진. 그러니까 각사 말진이 만약에 20명 있으면 똘병들. 그치, 막내. 막내. 만약에 죄송합니다. 10명이 있으면 그 중에 한 9명은 여자일 거예요 지금. 남자가 그거 맞겠네. 근데 사실 그러니까 정치부에는 원래 남자들이 좀 많은 부서인데도 이제 그런 거니까 요 나이에는 진짜 여자들이 많죠. 근데 그 반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연차가 높은 선배로 가면은 예를 들어서 10개 회사가 있으면 그 중에 0.5명 정도가 여자 반장이에요. 그러니까 연차가 높아질수록 여자가 적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뭐 당연히 나이가 연차가 높아질수록 여자 기자들이 많이 뭐 없어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아이를 가지 뭐 회사를 그만둔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또 그때는 여자 기자 숫자가 절대적으로 적었어요. 그래서 지금 나중에 이제 뭐지 시간이 지나면 뭐 확실히 많이 바뀔 것 같긴 해요. 그런 여기자로서의 어떤 그런 뭐랄까 여기자의 어떤 위상? 뭐 위상도 그렇고 숫자도 많이 늘어날 것 같고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럼 기자님 기수가 기준이 되겠네요, 그죠? 많이 들어왔으니까. 근데 저희 기수도 그렇고 저희 윗기수도 뭐 반반 정도 되거든요. 저희도 남녀 반반. 근데 어쨌든 기자가 좀 막 편하게 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일해야 하는 시간도 절대적으로 많고 또 일하지 않는 시간에도 뭐 아이템을 고민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뭐 사건이 생기면 가야 된다던가 이런 일들이 많으니까 사실 막 편하게 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니라서 육아나 이런 거랑 병행하기는 뭐 당연히 어렵죠. 근데 뭐 사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말 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게 다른 직업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서 여자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하고 이걸 병행하기가 어느 직업이나 어려운데 기자도 어렵다. 기자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겠다. 중앙일보가 약간 내 회사를 너무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중앙일보가 약간 여기자들이 많거든요. 그 여기자 아이를 낳은
기자가 쉽게 말하면 아줌마 기자들도 많고 결혼을 안 하신 선배 여기자들도 많아요. 그래서 여기자들이 좀 많은 편이라서 돌싱도 있겠죠? 잘 모르지만 중앙일보 약간 여성적인 느낌 나요. 그러니까 뭐 여성적이다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여자 선배들이 있으니까 후배 입장에서는 좀 뭐랄까 롤모델이 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 유형의 그렇죠. 여자 선배들이 있어요. 그럼 앞으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어떤 기자가 되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은 뭐 생각하십니까? 내 미래의 뭐 10년, 20년 뒤에만 뭐 이런 것들 뭐 편집 부장이 되겠다 뭐 이런 거. 이런 좀 멀쩡하잖아. 듣는다는데. 저는 그냥 약간 읽으면서 독자가 제 기사를 읽으면서 이 기사는 좀 특이하네? 이 기사는 좀 재밌네? 이 기사는 누가 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자가 되면 좋겠어요. 그게 제 꿈이에요. 지금은 그런 기자 아닌가요? 지금은 이제 아직 멀었죠. 아직 멀었고. 너무 겸손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 멀었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근데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신문 열심히 보는 사람들은 이제 신문에서 바이라인 보고 누구냐, 그러니까 너 이 기사 썼더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대학교 친구들 이제 만나서 뭐 어디 있냐고 해서 제가 중앙일보에 있다고 이름 제 기사 못 보셨어요? 다들 봤다던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너무 좀 잘난 척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뭔가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기자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얘기 잘 들었고 다다음 주에 우리 술 먹을 거니까 그때 술 한잔 하면서 오늘 너무 급하게 또 항상 우리가 급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 오늘도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늦어져서 너무 미안합니다. 아유 괜찮아요. 제가 미안하죠. 시간 더 내면 좀. 오히려 저희가 너무 죄송해가지고 너무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저희 한 2시간 기다리셨는데 아니에요. 20분? 아니야 한 30분. 30분?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언시의 법칙 화이팅 한번 해주시죠. 그럼 제가 언시의 법칙 하면 화이팅을 같이 하는 걸로. 네. 언시의 법칙 화이팅! 근데 너무